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그 6번째 시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언뜻 상식처럼 들리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윌리엄 제임스에 이르는 서양의 사상가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 남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닐까? 대답은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자기중심적이고 사회에서 종종 외톨이가 되며 나아가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을 갖기 쉽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은 대개가 더 친해지기 쉽고 마음이 넓으며 창조적이고 나아가 불행한 사람보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보다 애정이 풍부하고 용서를 잘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 행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열린 마음을 갖고 타인에게 다가가 기꺼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연구자들은 먼저 실험 대상자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뜻밖의 돈을 발견하게 만들어 행복한 마음을 갖게 했다. 그리고 낯선 사람으로 가장한 연구원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서류 다발을 떨어뜨렸다. 그때 실험 대상자가 걸음을 멈추고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실험에선 재미있는 노래를 들려주어 실험 대상자의 기분을 좋게 만든 다음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게 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마음이 행복한 실험 대상자들이 다른 실험 그룹보다 훨씬 쉽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험 전에 기분이 좋아져 있지 않은 실험 그룹은 타인을 도와줄 기회가 똑같이 있었지만 행복한 사람보다 도와주는 경우가 적었다. 이런 실험들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기자와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다는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우리도 스스로 실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차가 밀려서 당신이 탄 차가 꼼짝 못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20분이 흐른 뒤 마침내 당신 차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다른 차가 당신 앞으로 끼어들려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만일 당신이 기분 좋은 상태라면 기꺼이 속력을 늦추고 앞으로 들어오라고 그에게 손짓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몹시 기분이 불쾌한 상태라면 속력을 내서 앞차와 간격을 좁혀버릴 것이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봐, 난 이곳에서 꼼짝 못하고 계속 기다렸다고. 당신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삶의 목표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기본 전제로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행복을 삶의 진정한 목표로 보는 일이며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가를 확인하면서 행복의 추구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